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조국 전국 속에 반등했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다시 제자리걸음이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는 당 안팎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감한 질문들의 틈바구니에서도 점잖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황 대표. 그런데 가끔은 뜻밖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정연설 혹시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걸 왜 내가 얘기해야 되지? 대표님 어제 국방위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거론되셨는데 어떻게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대표님이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을 거예요. 계엄령의 개자도 못 들었다. 방금 얘기하는 계엄 3분권 같은 것은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어요. 그건 완전히 가짜뉴스고 가짜뉴스가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지금 조광 목사는 탄핵을 넘어서서 타도를 잊히는데 그 집회에 태극기 들고 나가시는 이유가 뭔지 좀 나라를 구하기 위한 그런데 공당이 나라를 국회에서 구하기 정치는 위함이다. 안 하시고 네. 그 저기 목사들이 지금 국회잖아요. 국회에서 아니 일어나잖아요. 왜 거기 나가시고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태극기 모독당을 합류하신 겁니까 이제? 다른 당은 태극기 모독당 앞에 있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환영식 하신 거 축하드리는데 좀 죄송한 질문입니다만 박찬주 대장은 오늘만 발표해서 보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영입 취소까지 염두를 하고 계신 겁니까? 영입 취소가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안 하시고요.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원님이 의견 예치가 되셨어요? 아니 이거 총장님이 총장께서 아마 브리핑 주실 것 같은데. 주량남이시셔가지고. 아니 여기 안 출연나. 저기 영입 내일 영입 인사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총장님 말씀해 주시고 가시죠. 저희 계속 뒤로 가가지고 그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얘기 안 나눴습니다. 영입 인사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우리도 뭐 지금 그 얘기는 안 하는 아니 나가서 내지 급합니다. 아니 총장님이 안 계시던가요? 바로 가보. 조윤태 최고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 거. 아예 그건 안 맞아요. 나는 안 돼. 난 갈게요. 그러면 중론을 대표님께 저는 안 받아도 전하시나요? 그게 과연 적합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부적합하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거고요. 영입 발표에서 배제하신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지금 내 말씀 들었습니까? 배제라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발표에서는 배제했잖아요. 그런 일 없어요. 아무 말도 없으니까.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비판과 당부의 목소리는 제1야당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영입했던 민주당의 이철희 표창원 두 초선 의원이 조국 사태를 계기로 당의 쇄신과 혁신을 요구하며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어느 야당 의원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조금 더 진전된 내용에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 못난 놈한테 정치 더 하라고 권유해 주시는 분들 마음도 참 고맙죠. 더 젊은 사람들, 미안합니다. 더 젊고 참신한 사람들이 또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할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원래 좀 생각하셨던 얘기예요? 정쟁이라는 것 앞에서는 너무 이제 그 자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한편에서 다른 한편과 무조건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식으로 공격하고 적대시하고
그 와중에 뭐 사이다다, 뭐 시원하다 이런 이제 반응도 있긴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또 상층 입은 분들도 계시고 그것이 무엇을 해결하는가, 그것이 무엇을 왜 이렇게 많이 계세요? 대표 선수로 얘기해. 같이 두 분이 같이 가자 좀 대표님이 저희들을 한번 보자고 불렀습니다. 위로 겸 격려 겸 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하고요. 굉장히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당의 쇄신을 위한 충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마음도 알겠다, 마음 잘 추스려라. 저희가 이제까지 밝혔던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해 주셨고요. 열심히 앞으로도 정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덕담 주셨고요. 그럼 뭐 불출마 선언으로 저희들의 심경을 표현을 했고 대표님께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당을 혁신해 주실 것을 좀 기대하고 또 요청드렸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출마를 만류하신 취지로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대표님 말씀은 얼마나 이제 상심이 크면 그랬겠냐 이해한다. 어이구 주소리야. 내가 옛날 혼내고 이렇게 이걸 누구를 혼내냐? 그렇잖아.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업적이 뭐냐는 야당 의원의 따가운 비판 속에 이낙연 국무총리 특유의 화법이 엿보였습니다. 총리님, 87년 민주화 시대 이후 최장수 총리 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881일자라 그러대요. 예. 네, 이랑 재직식에 또 참석하셔가지고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조그만 하지만 좀 돌파구를 말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또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보시죠. 역대 정권의 임기적인 업적인데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나름대로 업적을 남기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 한미 FTA 체결이라든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및 이라크 파병 등 이걸 우리가 두고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그러죠. 이 정부가 어떤 업적을 남길 것인가. 국민들은 단 하나로 잘하는 게 없다. 적폐청산 잘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것도 조국 사건으로 해서 정당성이 많이 훼손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정부의 앞으로의 업적 몇 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 절반도 돌지 않은 시점에 업적을 말씀드리는 게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전체를 놓고 평가받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시면은 결국 남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 와서 무슨 말씀을 드린들 오히려 야단 맞을 것 같아서 감춰두고 아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정말 큰 걱정입니다. 네. 자, 저기 부총리 말이죠. 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몇 %일 것 같아요? 2%가 차례 2% 같죠? 뭐 그렇게 2% 정도.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도 봐보십시오. 통합재정 수지마저도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섰을 겁니다. 맞죠? 내년부터 돌아왔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8월달까지 체크를 해봤거든요. 최저임금 올리거나 근로시간 단축하는 거나 어느 시점에 해야 될 정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쓸 때 써야 되는데 너무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말씀드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장님 제가 하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 짧게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까 윤 의원님께서 저한테 물으셨는데 제가 좀 김상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네네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적이 뭐가 될 것 같으냐
우선 이미 달성된 것은요 30-50클럽에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희망을 갖는 것은 중견기업과 벤처붐, 이것은 잘하면 될 것 같고요. 언론 자유 지수 회복, 국가 경쟁력 상승,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경제의 위기 요인으로 일각에서는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경제 정책을 바꾸라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바뀌어야 할 것이 바뀌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나 나오는 얘기는 이 정책 효과가 지금 2년 반 동안 이렇게 안 나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했던 소득주도 성장, 이것에 대한 경제 정책을 좀 바꿔달라. 오히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건 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이 되었던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도 과감하게 정책적 보완을 저는 해왔고요. 지금 정부가 고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좀 도와주시고요. 설명을 해나가고 지금 총리 되신 지 얼마 되셨죠? 부총리 되신 지? 저는 뭐 한 10개월 좀 넘었습니다. 10개월 되니까 이제 사람이 좀 변하셨네요. 다 국회 탓, 남의 탓 하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국회가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정부가 성찰하면서 국민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국회에도 이해를 구하는 그런 것이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정부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정치인들하고 뭐 정치인 뺨치네요. 그 부총리 보시기에 현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경제 정책이 뭡니까? 그러니까 잘한 경제 정책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열심히 한 거를 지금 뜻하는 겁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줄이는 일을 했어요, 여태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패턴과 같은 패러다임으로 경제를 이끌어가기에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했던 이유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예. 네. 근데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에 급격히 올리면 안 되는 이유를 아세요? 편의점 알바비 제가 계산해 봤어요. 주 5일에 하루 8시간, 연장근로 12시간, 기타 비용 다 합치니까 한 달에 245만 원 줘야 돼요. 245만 원 줄 수 있는 구인 이하 기업이 적어요. 그 최저임금과 관련돼서는 정부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가 빠르게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는 이런 정책이었었는데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목소리를 담아서 이렇게 변경해 나가고 있다.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저희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자체를 바꾸겠다고 했는데요. 그 법이 지금 10개월째 국회에 남아 있습니다. 다 국회 탓, 남의 탓 하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오히려 국민들은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공경에 처했는데 우리 정부가 도움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 무척 억울하겠죠.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장에 경찰 영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만 되풀이했습니다. 정부의 의원. 그 양현정 씨 그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본인의 가족이라면, 본인의 딸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행동으로 인해 저와 제 가족은 지옥 같은 암흑에서 3년을 넘게 지냈고, 저는 이인걸 영사님께서 면회를 와서 스페인어 배우고 좋지요 라며 미소 짓던 얼굴과 수가 찬 저를 두고 멕시코 검찰 직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던 장면들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멕시코 근무를 시작한 지 11개월이 지나도록
형사 주력권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20차례에 이르는 멕시코 형사법원의 형사 지원 요청에 불응을 했고 사실관계만 아니요만 답을 해주세요. 네. 멕시코 검찰이 작성한 진술서에 사인을 하면 일단 내보내주겠다. 이 얘기를 듣고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후에 이 여성들이 진술한 내용을 바꿔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여성들에게 사인하도록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예? 사실이 아닙니다. 상고하는 과정 속에서 증인이 여성들의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설득했고 통역이 그걸 읽어줬고 그렇게 해서 모든 절차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게 되니까 이런 이의서를 제출을 하시죠? 그건 연방 검찰에 레터를 보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아니 공문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공문 보냈습니다. 네, 보냈죠. 근데 그 말씀하신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통역을 했던 그 최진열 씨조차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제대로 현지어를 정확하게 알고 현지 법령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를 했더라고 하면 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었는데 아쉬운 점들이 너무 많다.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글쎄요, 그 전 뭐 혼자 한 얘기는 아닐까요? 우리 증인의 생각을 좀 몇 가지 좀 듣고 싶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아무래도 제가 스페인을 전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많은 상황을 캐치할 수 있었으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은 어쨌건 영사 조력이 충분치 않았다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당시에 총 책임을 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건 그 공직자로서 사과할 부분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꾸 그거를 본인의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 업무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공직자로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전 있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예. 네, 당시에 그런 YTN의 대표 프로그램 돌발 영상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첫 선을 보인 지난 2003년부터 최근 방송까지 정리했는데요. 웃음을 강요하지 않은 돌발 영상만의 은근한 풍자와 비판을 편하게 모아서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있었던 주요 뉴스 요일별로 정리해드리면서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There's a lady who's sure all that glitters is gold, and she's buying the stairway to heaven. When she gets there, she knows if the stores are all closed, with a word she can get what she came for. She's buying a stairway to heaven. There's a sign on the wall, but she wants to be sure, 'cause you know sometimes words have two meanings. In a tree by the brook, there's a song